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개인 자산만 무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00억 원이 훌쩍 넘는 사람이 세계 경제의 대통령인 연준 의장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심지어 그의 아내 제인 로더는 에스티 로더 그룹 창업주의 손녀이자 직접 그룹 경영진으로 활동 중인 인물로 부부 합산 자산은 무려 3.9조 원에 달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제롬 파월의 후임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 이야기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그저 새로운 연준 의장이 지명됐다, 금리가 어떻게 될까 정도의 뻔한 이야기만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는 뉴스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돈 많고 통제하기도 힘든 월가의 억만장자를 콕 집어 선택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이 선택이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코인 지갑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그리고 트럼프가 그리는 강한 미국의 빅픽처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른바 워시 프리미엄을 받고 폭등할지 구체적인 섹터까지 짚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세계 경제의 룰이 바뀌는 막전마크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빈 워시,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1970년생인 그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하고 하버드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한 초엘리트입니다. 졸업 후 모건 스탠리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승승장구하면서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뼛속 깊이 익혔죠. 그의 천재성이 빛난 건 2006년입니다. 고작 35세의 나이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을 거쳐 이후 그의 지명으로 역사상 최연소 연준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커졌을 때 그는 벤 버냉키 의장의 오른팔로서 베어 스턴스 매각과 AIG 구제민영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진두지휘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입니다. 그는 연준이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가자 이것이 자본의 왜곡을 부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2011년 스스로 연준을 떠나버립니다. 철저한 시스템 인사이더였던 그가 연준의 낡은 관행을 비판하는 아웃사이더로 변신한 순간이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분위기를 워싱턴 DC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2026년 4월 21일, 바로 오늘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워시를 향해 아주 직설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트럼프의 양말 인형, 즉 꼭두각시입니까?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면 그대로 따를 것인지, 그리고 그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연준의 정책 결정에 이해상충을 일으키진 않을지 공격한 겁니다. 게다가 공화당 소속 틸리스 의원마저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박용으로 파웰을 형사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수사를 먼저 취하하라며 인준 블로킹에 나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의 무리한 연준 장악에 제동이 걸린 셈이죠. 하지만 케빈 워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나는 대통령에게 어떤 금리 인하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철저한 독립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준 후 쿠팡과 UPS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가진 엄청난 주식과 자산들을 모조리 매각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트럼프는 왜 이렇게 고집세고 통제하기도 힘든 사람을 굳이 연준 의장에 앉히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트럼프의 달러 독트린과 워시의 경제 철학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무너진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약달러를 원합니다. 달러가 약해져야 미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니까요. 게다가 경제 성장을 위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약달러와 저금리가 결합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끔찍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기존의 연준의 모델로는 트럼프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가 없는 셈이죠. 바로 여기서 케빈 워시의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워시는 AI가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물가를 오히려 낮추는 강력한 디스인플레이션 힘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AI 덕분에 기업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테니까 경제가 뜨겁게 성장해도 물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워시의 이 논리라면 트럼프가 원하는 저금리와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이론적 명분이 생긴 거죠. 트럼프 입장에선 이보다 더 완벽한 구원투수가 없는 겁니다. 워시가 의장이 되면 지금의 파월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이른바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워시는 파월의 연준이 지나간 경제 지표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백미러를 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격이라며 맹비난해왔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나서야 허둥지둥 금리를 올렸던 2021년의 실수를 최근 45년 만에 최악의 거시경제 정책 오류라고 못 박았죠. 앞으로 연준에서 흔히 보던 점도표나 금리 방향을 미리 알려주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는 연준이 시장에 너무 많은 힌트를 주면서 오히려 시장의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워시의 연준은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자, 한국 시청자분들이라면 솔깃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무려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이사회 멤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는 2021년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을 도운 핵심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연준 의장 후보가 쿠팡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객관적 분석에 따르면 그는 쿠팡을 통해 아시아 물류 시장의 치열함과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특히 중국 알리바바나 테무 같은 거대 이커머스와의 경쟁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3,300만 명의 쿠팡 고객 데이터 유출 사태를 지켜보며 데이터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죠. 워시는 미국을 기술공화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끊어내고 미국 내에 독립적인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쿠팡에서의 경험은 그가 미국의 리슈어링 정책을 왜 그토록 강하게 지지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투자 계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파월 푸세 시대는 끝났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연준이 돈을 풀어 구해줄 것이란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워시는 돈을 무분별하게 푸는 정책이 좀비 기업들만 연명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합니다. 앞으로 싼 이자에 기대어 연명하던 부실 기업들은 무자비하게 도태될 것입니다. 둘째, 워시 프리미엄을 받는 주식들이 떠오를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워시는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끄는 연준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 즉 반도체 팹,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리기 위한 막대한 전력망과 소형 모듈 원전 구축에 자본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돕게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칩 설계사뿐만 아니라 ASML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전력 기업, 이튼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진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셋째,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워시가 20제여 넘는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서 자산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단기적인 우려가 있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의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서 미국이 디지털 달러의 패권을 쥐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죠. 장기적으로는 크립토 시장이 더 확실한 제도권 편입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케빈 워시의 등장은 단순히 연준 의장 한 사람의 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넘게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양적 완화와 돈잔치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약달러와 리슈어링을 지원할 사령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는 AI라는 생산성 혁명을 방패 삼아 인플레이션의 두려움 없이 미국의 물리적 인프라를 재건하려는 거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화답했습니다. 당장 그가 지휘봉을 잡게 될 2026년 5월 이후 친절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사라진 시장은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크게 요동치는 엄청난 변동성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폭풍우를 견뎌내고 나면 거품이 걷어친 자리에 진짜 혁신 인프라 기업들이 이끄는 새로운 호황장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경제와 정치의 테크의 삼국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이 거대한 체제 전환의 시대에 여러분의 투자 지침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뉴스 이면에 숨겨진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의 지적 허기를 채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